리짜이밍은 한국의 대통령이 된 지 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희망과 변화의 약속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후 그의 정책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다. 언론과 학계,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날로 엄격해지는 법과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가 만든 새로운 규제 법안은 하나같이 한국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기회를 축소시키는 내용이었다. 반대로 중국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특혜가 제공되었다. 중국 국적의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 세금과 규제는 최소화되었고 정부 지원금과 토지 사용권도 우선 배정되었다. 리짜이밍은 이를 국제협력 강화라고 포장했지만 국민들은 곧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중소기업들은 중국 자본과 경쟁에서 밀리며 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다. 서울의 한 골목,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우는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프로젝트에 치이고 있었다. 지우는 손님이 줄어드는 카페 안에서 커피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리짜이밍은 정치적 반대파를 철저히 탄압했다. 시위와 집회는 점점 제한되었고 언론은 정부의 검열 아래 있었다. 한국인의 목소리는 서서히 사라졌고 반대로 중국인의 목소리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특히 중국 기업의 광고와 홍보는 공공기관과 학교까지 침투했다. 어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와 기업의 혜택을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점점 줄어들었다. 경제적으로도 차별은 극심했다. 한국 기업들은 규제와 과세 압박으로 해외로 나가야 했고 중국 기업은 반대로 무제한의 금융 지원과 토지 사용 권한을 받았다. 한국인 근로자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인 근로자는 같은 노동을 해도 더 높은 급여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 거리에는 한국인 청년들이 늘어졌고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리짜이밍은 이를 전략적으로 계획했다. 그는 한국인의 반감을 중국인 우대 정책으로 희석시키고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서서히 목소리를 잃었고 일부는 해외로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권력에 굴복하거나 소리 없는 저항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국인들은 이러한 특혜를 최대한 활용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일반 상인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지역 상권을 장악했다. 한국인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지만 정부의 눈은 차갑게 닫혀 있었다. 경찰과 행정기관은 소규모 시위나 민원을 처리하는 대신 중국 기업의 요구를 우선시했다. 가정에서도 갈등은 깊어졌다.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았고 청년들은 미래를 잃었다. 일부 가족은 해외로 이민을 고려했지만 비용과 절차는 쉽지 않았다. 거리는 점점 외국 기업의 간판과 광고로 도배되었고 한국인의 문화적 공간은 줄어들었다. 이 와중에도 리짜이밍은 국민에게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설득했다.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람들은 매일 체감하는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좌절했고 정치적 불신은 깊어졌다. 어느 날 한 대학생 그룹이 몰래 시위를 준비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인의 권리와 문화를 지키자고 외쳤다. 하지만 경찰의 감시와 제재로 시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학생들은 점점 지쳐갔고 목소리를 잃어갔다. 결국 그들은 집 안으로 돌아와 온라인 공간에서 작은 저항을 이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리짜이밍의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다. 한국인들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과 문화적 배제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고, 중국인은 사회 곳곳에서 우대받으며 권력을 자연스럽게 장악했다. 한국 사회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억압받는 다수의 한국인, 다른 한쪽은 특혜를 받는 중국인과 권력에 가까운 소수였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작은 모임을 이어갔다. 그들은 언젠가 진실을 알리고 한국인의 권리를 회복할 날을 꿈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리짜이밍의 권력은 여전히 공고했다. 한국 사회는 억압과 특혜가 공존하는 기묘한 균형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